안녕하세요. 우리 수임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영유아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배움 지원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움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려드렸고 또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을 반영한 보육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또 구독해주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고맙다는 인사와 또 더불어서 배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움 지원하기에 관련된 영상도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또 놀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배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하루 종일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을 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발달해 나갑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아이들을 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또 어제보다는 또 오늘이 또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아이들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 것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놀이는 아이들의 놀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금방 시작을 했는데 금방 또 끝나고 그런데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놀이는 이어지고 끊어지고 또 다시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죠. 똑같은 자동차 놀이를 해도 똑같은 블럭을 가지고 아이들이 쌓기 놀이를 해도 어제와 똑같은 자동차 놀이와 블럭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창의적으로 또 변형을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때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대화라든가 또 놀이 친구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달라짐을 아마 이미 우리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또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선생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의 그 배움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 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배움 읽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놀이나 일상생활을 선생님들이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또 기록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보육일지가 될 수 있고 관찰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읽어야 되고 또 배움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 우리가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이라든가 해설서에는 배움 읽기에 대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문의 그 구성의 중점에 보면 영유아가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한다. 우리가 영역이 있고 내용 범주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이들이 그 연령에 그때 그 시기에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에 나와 있고요. 또 해설서에는 우리가 0-1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에 40개 내용, 또 2세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영역에 42개 내용, 또 우리 유아들 3-5세 보육과정에는 5개 영역에서 59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는 그런 경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내용으로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배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학습에 보면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설서에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에서도 보면 우리가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은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블록놀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체 운동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블록놀이 영역은 신체 운동 건강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 경험과 또 자연 탐구과 의사소통과 사회관계가 이렇게 다 연계돼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의 놀이에서 각 영역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놀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놀이하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평가 지표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영역이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가 지표에도 보면 4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영유아의 경험이 교육적일 수 있도록 수립을 해야 되고 영유아 놀이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 또 교사의 지원 방향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또는 일상생활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육일지일 수도 있고 관찰일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을 하는 거는 바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교사는 무엇을 지원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이 4-1의 관찰 및 실행 계획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 배움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4영역은 드디어 우리가 평가 방법 중에서 기록물을 본다라고 했죠. 바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바로 보육일지죠. 그래서 보육일지에 배움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배움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영상에 이미 올렸습니다. 배움 읽기를. 그래서 배움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또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평가 지표에도 이렇게 배움을 읽고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배움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평가 지표에서도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놀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놀이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이어지는지 또 아이들은 놀이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지 이게 바로 배움 읽기라고 했죠. 또 그래서 이 배움 읽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기록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놀이를 지원해 줘야 되고 오늘 일상생활을 지원해 줘야 되고 오늘 못했다라면 내일 이렇게 해서 배움 지원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알고 우리 배움을 지원을 하고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는 배움이 원천이 되는 영유아의 경험들이 있죠. 일상생활 경험이 있고 놀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바로 일상생활과 놀이를 귀 기울여 들여본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하시고 배움 읽기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죠. 이때 배움 읽기는 우리가 영유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배움 읽기를 하셔야 되고 풍부한 배움으로 우리가 읽기를 하셔야 되고 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배움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할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이 더 아이들이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배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움 읽기 이거는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렸고요. 또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을 반영한 보육일지 작성하기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또 제 제자들이 바로 배움 읽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배움 지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배움 지원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봤습니다. 공간을 지원하는 방법,
또 자료를 지원하는 방법, 또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여기에는 이제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또 안전을 지원하는 방법, 하루 일과 시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실의 공간, 또 우리 복도, 또 우리 바깥 놀이터에서의 어떤 공간.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한 공간, 또 우리가 영역을 획을 나누지 않는 융통성이 있는 열린 공간을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놀이 자료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 또 배움이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더불어서 또 위생적인 공간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료도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놀이 자료라든가 또 수준이 다양한 놀이 자료,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발달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느리 가는 아이가 있고 빨리 가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거에 따른 다양한 놀이 자료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성별의 구별이 없는 놀이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풍부한 기타 등등의 놀이 자료, 또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자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자료 이외에도 우리가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다양한 놀이 자료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자료로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상호작용으로도 아이들의 배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래 간에 또 교사와 또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배움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죠. 또 우리 안전하게 또 놀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또는 뭐 다치지 않게 우리가 자료에서도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루 일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는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배움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움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공간으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이 주름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결해보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배움 읽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관을 연결해보는 거는 이 자연 탐구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몸을 숙이면서 아이들이 양팔과 손에 힘을 주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주름관을 바닥에 늘어놓고 주름관을 길게 연결해보는, 그래서 이건 신체 운동 건강에서 배움이 일어난 거고요. 또 아이들이 기차처럼 길게 주름관을 연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뿌듯하고 기쁘고 성취감을 느껴서 선생님한테 알린 거죠.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사회관계로 봤고요. 또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합니다. 기차 놀이를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봤고요. 또 또래와 함께 놀이했기 때문에 사회관계에서 배움이 일어난 거로 제가 읽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함께 길게 연결된 주름관을 기차로 상상하면서 주름관을 들고 교실을 돌면서 기차가 되어보는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술 경험으로 상상 놀이 하는 거로 제가 읽었죠. 영아들은 함께 주름관 기차를 잡고 움직이면서 자기 걸음 속도라든가 보폭을 맞추어서 기차 놀이를 즐겼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루의 주름관을 통해서 기차 놀이를 하는 그 놀이의 배움 읽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배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지원을 하느냐. 영아가 또래와 함께 주름관 기차를 타고 움직이기엔 교실 공간이 좁음, 교실보다 덜 넓고 안전한 유의실에서 기차 놀이를 하자고 제안함. 공간을 지원했죠. 넓은 유의실에서 기차 놀이를 하며 또래와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원할 것임. 네, 오늘 할 수도 있고 뭐 내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교실 안에서 너무 좁아서 유의실로 공간을 옮겨서 놀이를 한 거예요. 또는 우리 교실에 어떤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벽 쪽에 붙여서 아이들이 공간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공간으로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꼭 기차 놀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는데도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넓힐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움 지원을 공간으로 해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과 자료를 동시에 지원한 사례입니다. 우리 영아들이 오감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역, 예, 미역을 가지고 한 건데, 미역국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미역국을 만드는 재료인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에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탐색하는 것을 아이들이 즐기는 예,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역을 탐색하는 거는 자연 탐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마른 상태의 미역뿐만 아니라 젖은 상태의 미역을 쪼개보고 찢어보고 만져보고 심지어는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그것을 다시 물 속에 넣었을 때 미역이 굉장히 불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 과정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거. 여기도 자연 탐구로 봤죠. 영아가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을 손으로 만져서 예, 아이들이 촉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먹어보는 예, 이런 감각 능력을 활용해서 탐색하는 거는 신체 운동 건강 또 자연 탐구로 제가 배움 읽기를 했습니다. 영아는 젖은 미역을 탐색하다가 자연스럽게 미역국을 만들고 미역국 먹기 이런 상상 놀이를 했죠. 예술 경험으로 모방 놀이 한 거로 제가 배움 읽기를 했죠. 미역의 변화를 탐색한 영아가 자신의 경험을 표정이나 몸짓이나 단어 또는 문장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배움 읽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배움 지원을 해야 되나? 오늘은 아이들이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먹어보는 오감 놀이를 한 거예요. 자, 배움 지원인 영아들이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었음. 네, 선생님이 이제 좁을까봐 아이들이 바닥에 또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 바닥에 비닐을 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른 미역과 또 젖은 상태의 미역을 같이 주어서 영아들이 미역의 특성과 변화를 즐겁고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재료 지원을 한 거예요. 오늘 놀이가 즐거웠으면 또 내일도 이렇게 또 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과 자료를 함께 지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좁다라고 하면 공간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어떤 놀이든 자동차 놀이를 하는데 교실에서 자동차 놀이를 하는데 자동차 길을 만들어서 놀이를 하는데 좁다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건 공간을 넓혀주는 거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공간과 자료를 동시에 지원한 사례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2층에 다녀올 때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이내 손과 발로 빠르게 기어가거나 올라가는 놀이를 즐겼다. 신체 운동 건강이죠. 이번 주는 아이들이 계단을 엉덩방아를 띄워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오르내리며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대소 근육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 운동 건강으로 읽었습니다. 은서, 라윤, 지민이는 엉덩이로 내려오며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표정으로 인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으로 봤죠. 한 명이 조금 늦으면 서로 속도를 맞추어 천천히 내려오면서 또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속도 조절을 하고 네, 막 서두르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래와 함께 노는 거 사회관계로 제가 배움 읽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배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간으로 또는 자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이 계단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놀이하면서 도전하고 몰입하면서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게 지원했다라는 거고요. 또 유의실에서 경사가 있는 스펀지 매트를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온몸으로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겠음. 요거는 이제 오늘 못한 거죠. 그래서 내일 좀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배움 지원 계획. 이렇게 해서 배움 지원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에 관련된 겁니다.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하다가 지렁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발견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징그러워 막 이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지렁이를 발견하면 신기하거든요. 예, 꼬물렁꼬물렁 움직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렁이를 발견하고 쪼그려 앉아서 아이들이 얼굴을 모으고 가까이 가져다 대고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요. 자연 탐구를 받습니다. 지렁이가 빨간 것을 보고 아프다고 해서 지렁이 상태를 관심을 가지는 자연 탐구를 받고요. 또 우리 유아는 이찬이가 아픈가 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프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이찬이의 생각과 같다고 이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의사소통으로 받습니다. 또 아프지 마라고 말하거나 풀을 또 이불처럼 덮어주면서 지렁이가 아프지 않을 방법을 아이들이 찾아봤죠. 자연 탐구를 받습니다. 영아는 지렁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래와 함께 공감했다라는 거에 사회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하다가 지렁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봄에는 개미라든가 나비라든가 뭐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 가을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열매 같은 것도 발견할 수가 있죠. 또는 꽃이 필 때는 꽃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아이들이 바깥놀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때는 저희가 자연 탐구라든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요? 지렁이에 관심이 많아진 영아를 위해서 지렁이의 생김새와 움직임, 또 서식지 등을 알 수 있는 책을 제공해 주고자 함. 이거 오늘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선생님이 책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라고 배움 지원 계획을 넣었죠. 지렁이와 같은 주변의 작은 동물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내용의 동화를 읽어주고자 함. 네, 책도 제공해 줘야 되지만 선생님이 지렁이와 관련된 아주 작은 그런 동물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동화를 읽어주고자 한다라는, 이거는 지원 계획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또 선생님이 활동으로 이렇게 배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자료예입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종이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게 종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아이들이 지금 사진 속에 보면 이 종이를 오려서 아주 잘게 잘라놓은 걸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고 가는 종이를 아이들이 가위로 잘라서 아주 작은 종이로 만드는 것에 아이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체 운동 건강으로 봤고요. 또는 우리가 이 몰입으로 더 풍부한 배움으로 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종이가 많아지니까 아이가 종이를 하늘로 뿌렸어요. 네. 뿌리고 떨어지고 떨어진 종이를 다시 모으고 다시 뿌리는 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대경이는 종이 조각을 눈이라고 상상하기도 했고요. 대경이의 상상놀이는, 이게 상상은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영감을 주고, 대경이의 상상에 또 옆에 친구 있는 정선이의 상상이 더해지면서 종이로 가득 찬 공간이 마치 눈 쌓인 마을처럼 또는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놀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놀이를 신체 운동 건강과 그리고 아이들이 예술 경험과 사회관계과 자연 탐구로 읽기를 했고, 더 풍부한 배움으로는 몰입과 상상, 그다음에 반복, 변화, 이렇게 해서 더 풍부한 배움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떤 지원을 해줬냐면요. 유아들이 종이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면서 종이 특성에 따라 놀이를 만들어가고 상상 놀이를 즐겨서 다양한 종이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종이만 준 게 아니라 골판지도 주워보기도 하고, 머메이드지도 줬고, 신문지도 줬고, 이 외에 뭐 습자지도 줄 수도 있고요. 또 휴지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크리넥스 곽에 들어있는 티슈도 줄 수도 있고, 두루마리 이 휴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한지도 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종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한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습자지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이를 하나하나 더 지원해 줬다는 거죠. 유아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예, 지금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눈 쌓인 마을처럼 또는 수영장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상 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또는 이것을 가지고 바깥에 가서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료와 공간을 동시에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 또 방법을 우리 상호작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 상호작용으로 이제 지원한 사례인데요. 요거 영화는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분필로 아이들이 끼적이기 놀이를 하죠. 그리고 또 교실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끼적이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끼적이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신체 운동 건강,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으로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닥에 칠하고 끼적거린 흔적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그 과정은 어쩌면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신체 운동 건강, 예술 경험,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는 통합적으로 배움 읽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통합적으로 이렇게 끼적이기를 한 이 놀이가 신체 운동 건강과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예술 경험과 사회 관계 다 우리가 배움 읽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영아가 끼적이기를 시도할 때 교사는 미소를 짓거나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끼적이게 할 때 반응을 보이고, 또 영아의 끼적거림을 따라하면서 와, 선이 생겼네, 빨간색이구나, 예, 색의 이름을 선생님이, 아이들은 이제 색을 모르니까요, 선생님이 이거를 말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언어로 표현해 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으로 해준 거죠. 영아들이 끼적이기를 할 때 짧고 리듬감 있는 언어로 읽어주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자 함. 그래서 우리가 막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리듬감 있게 읽어 주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끼적이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물론 채색 도구나 다양한 종이 재료로 지원을 또 해줄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배움 지원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호작용의 한 예입니다. 유아들이 이제 반짝이꾼 알죠?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다양한 원색적인 이 반짝이꾼의 특성을 아이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자연 탐구로 봤죠. 반짝이끈을 활용해서 상상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로 종결 어미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함, 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가 반짝이 끈으로 낚싯줄로 낚시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의사소통이죠. 낚시놀이하기 상상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균이가 반짝이 끈 정수기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수기 설치하기 상상놀이를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이 끈을 가지고 아이들이 탐색을 했죠. 자연 탐구. 그러면서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아이들이 놀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봤죠. 그리고 상상놀이, 예술 경험으로 봤고요. 또 함께 놀았다라면 우리는 사회관계로 배움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반짝이 끈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배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아 자신의 경험을 놀이로 표상하는 유아의 놀이에 참여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래서 선생님은 낚싯줄로 낚시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물고기는 몇 마리 잡으셨나요? 라고 해서 놀이 친구처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또는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죠.
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생님도 치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정수기는 어떤 물건이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또 질문하는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이 놀이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안전으로 우리가 배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제 낙서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채색 도구인 물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감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칫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 제목은 쓱쓱 싹싹이라고 했는데요. 영아들은 벽면에 게시된 커다란 흰 종이를 보고 아이들이 다가갔어요. 선생님이 이제 붙여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 칫솔을 보고 칫솔이네 하며 교사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치카치카하는 칫솔이지 영아들은 물감으로 물든 소를 다시 들어서 보는 거죠. 해나는 근데 물감이 묻었어. 이거로 그림 그려 하며 전지의 칫솔로 끼적이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해나는 선생님 물감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물감 바구니가 있는 공간으로 가고 결국 아이들은 칫솔에 물감을 묻혀서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칠한 친구와 파란색을 칠한 친구 나중에 칠하다 보니까 물감이 섞였죠. 예, 물감이 섞이니까 보라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포도색이야 라고 또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아들은 팔을 크게 움직이면서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칫솔로 아이들이 끄적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놀이 과정에서 우리 배움 읽기는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회관계, 신체운동 건강 다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이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배움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영아가 칫솔에 물감을 묻혀 표현하는 동안 입에 넣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칫솔은 이를 닦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물감 묻은 칫솔이 입으로 들어갈까봐 선생님이 지켜보고 아이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는 거고요. 물감이 바닥에 흘러서 영아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선생님도 주의를 살폈다는 거예요. 내일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 여러 가지 굵기의 붓을 준비해 주어야겠음이라고 지원 계획까지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감을 입에 넣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이를 닦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선생님이 지원을 했다라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전을 지원한 사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이 뭐 3개 정도, 4개 정도 하는 이 계단 오르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아가 미끄러지지 않은 그 쉬운 바닥을 보고 또래에게 조심해 미끄러워라고 말해주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선생님한테 나 여기서 뛰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미끄럼틀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영아들이 안전하게 내려온 후에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또 계단을 올라갈 때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손잡이를 꼭 잡고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라고 또 아이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 이거는 우리가 의사소통과 사회관계와 신체운동 건강과 이렇게 배움 읽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배움 지원을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내일 할 수도 있는 배움 지원을 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뛰어넘기 등 점차 신체적으로 더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영아의 어떤 경향성을 반영을 해서 충격을 완충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매트 또 고정 손잡이가 있는 적절한 높이의 미끄럼틀, 유니바, 또 트램플린, 또 평형대 등의 놀이기구를 앞으로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지원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심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지원했다라는 거.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배움 지원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일과입니다. 우리 일과로 또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 이렇게 아침에 등원해서 간식 먹고 놀이하고 점심 먹고 바깥 놀이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날씨라든가 또 아이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리듬, 또 계절, 흥미, 또 오늘 어린이집의 어떤 행사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일가운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가운영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배움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날씨가 너무 더울 때 바깥놀이를 좀 일찍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교사는 반출입문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바깥 놀이터에 있어요라고 안내하고, 오전 간식도 바깥 놀이터에서 먹었음. 이렇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배움 지원은 이렇게 좀 일찍 했다라는 일과를, 바깥 놀이를 좀 일찍 했다라는 거. 또 바깥 놀이를 하다 보니까 오전 간식도 바깥 놀이터에서, 교실이 아닌 바깥 놀이터에서 먹은, 이렇게 일과를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요 일과 운영도 어떻게 또 좀 다르게 했느냐 보면, 우리 이 하윤이와 예원이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파란 블록과 빨간 블록을 오빠와 동생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 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윤이가 "동생아,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 놀러 가자." 그랬더니 예원이가 빨간 블록을 집어서 움직이면서 "오빠, 오빠." 예원이는 다 먹은 간식 그릇을 정리하고 하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예원이는 교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다른 놀잇감을 챙겨 돌아와서 하윤이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린다라는, 이런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간식을 먹을 때 선생님이 배움 읽기는 예술 경험, 의사소통, 사회관계로 읽었고요. 우리 이 과정에서 배움 지원하는 거는 영아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편안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식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운영하려고 함. 네. 아이들이 좀 간식 시간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유롭게 좀 운영해야 되겠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운영하겠죠. 이렇게 해서 배움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바깥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인제 정리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미끄럼틀 아래 공간으로 숨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다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솜아, 바깥에서 더 놀고 싶구나.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갈까?" 하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더 바깥 놀이를 하게 해 주고, 조리실에 점심 식사가 조금 늦어질 것을 알고 협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바깥 놀이를 하는데 날씨가 좋거나 놀이가 계속 진행이 되어질 때는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일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신체 운동 건강과 의사소통, 또 여기에는 뭐 사회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움을 읽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배움 지원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더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바깥 놀이를 하게 해주고, 조리실에 점심 식사가 조금 늦어짐을 알고 협조를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10분 정도, 뭐 15분 정도 조금 더 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은 10분 정도 있다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라고 협조를 구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깥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서 놀이 시간을 좀 늘려줘야겠음. 그래서 내일 바깥 놀이 또 아이들이 즐겁게 하면 내일 놀이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로 이렇게 선생님이 배움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을 반영한 일일 보육 일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저희가 배움 읽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배움 읽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배움 지원 및 지원 계획, 오늘 했다라면 오늘 한 거는 배움 지원, 또 내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배움 지원 계획이 있죠. 이걸 두 개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배움 지원이나 또는 배움 지원을 뭐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한 배움 지원으로, 다시 말하면 이 배움 지원은 늘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우리 공간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료로 지원해 주고 상호작용으로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보면 일과 운영으로 지원해 주고 안전하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유아에는 놀이하는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놀이하는 아이들의 놀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 그 배움을 읽고 배움을 지원하는 사람, 놀이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배움 지원자, 놀이 지원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일상생활과 놀이에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서 들여다본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숨어 있는 그 경험 속에서 있는 수많은 언어와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 선생님들이 배움을 읽어내고요. 해석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배움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지원할 수도 있고, 내일 지원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배움과 성장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배움을 지원하는 방법은 공간으로, 자료로, 상호작용으로, 안전으로 또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 자료를 참고로 해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늘 응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